15. 독일, 유럽의 중심, 연결의 심장. 유럽 대륙 한가운데에 자리한 독일은 마치 유럽을 연결하는 심장처럼 존재해요. 이 나라는 무려 9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미국의 어떤 주도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전략적인 위치에 있어요. 면적은 미국의 몬테나주와 비슷하지만 자연환경은 정말 다양해요. 남쪽엔 장엄한 알프스 산맥이 펼쳐지고 북쪽엔 북해와 발트해가 맞닿아 있어 전혀 다른 풍경을 만들어내요. 기후는 온화한 편이에요. 여름엔 선선하고 겨울엔 제법 추워요. 여름철에는 해가 밤 10시까지 지지 않아서 야유활동을 즐기기에 정말 좋아요. 반면 겨울엔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고 오후 4시면 어둠이 찾아와요. 그 덕분에 독일의 겨울은 고요하면서도 시처럼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내요. 가을이 되면 바이에른 지역이나 검은 숲처럼 유명한 곳들은 단풍으로 물들어요. 형형색색의 나뭇잎들이 거리를 물들이면 누구라도 발걸음을 멈추고 그 풍경에 빠져들게 돼요. 인구는 약 8,400만 명으로 유럽 연합 국가들 중 가장 많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중 약 4분의 1이 65세 이상이라는 거예요. 고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출산율은 낮지만 의외로 쌍둥이 출산율은 유럽 최고 수준이에요. 알면 깜짝 놀랄만한 사실이죠. 또한 독일은 티르키예, 폴란드, 시리아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의 터전이기도 해요. 덕분에 이 나라는 다채롭고 활기찬 다문화 사회로 성장하고 있어요. 공용어는 독일어지만 독일어는 길고 복잡한 단어로도 잘 알려져 있어요. 지역마다 억양과 방언도 다르지만 대도시에서는 영어도 꽤 널리 사용돼요. 요즘 독일어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배우는 언어로 자리 잡았어요. 14. 독립적이고 매력적인 여성들의 나라. 독일 여성들은 상대가 어디 출신인지보다 어떻게 대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들은 사랑과 결혼에서 평등을 중시하며 누군가의 아내나 의존적인 존재로만 여겨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상대를 존중하고 관계에서 책임을 함께 나누려는 열린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들과 좋은 인연을 맺을 가능성이 높아요. 흔히 영화에서 남자 주인공이 꽃과 달콤한 말로 여성의 마음을 얻는 장면을 떠올리기 쉽지만 독일 여성에게는 그런 낭만보다 진심 어린 태도가 훨씬 큰 울림을 줘요. 이들에게 지속 가능한 관계란 값비싼 선물이나 화려한 말이 아니라 진정한 관심과 기울임에서 시작돼요. 정성껏 준비한 집밥 한 끼가 고급 장미꽃보다 더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어요. 독일 여성들은 개인의 자유를 아주 소중하게 여겨요. 그래서 질투가 심하거나 상대를 지나치게 통제하려는 사람과는 오래 함께하기 어려워. 친구를 만나거나 여행을 가고 취미를 즐기는 그들만의 시간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해요. 건강한 관계는 서로에게 기대기보다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는 데서 비롯된다고 생각해요. 또한 결혼에 대한 인식도 다른 나라와는 달라요. 독일 여성들은 일은 결혼보다는 자신만의 커리어와 안정된 기반을 먼저 다지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결혼을 늦게 하는 경우가 많고 사랑에도 좀 더 신중한 편이에요. 결혼은 의무가 아니라 준비가 되었을 때 선택하는 삶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13. 자동차의 독일의 자부심. 독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맥주, 소시지, 동화 속에 나올 법한 성들을 떠올리지만 정작 독일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건 따로 있어요. 바로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고급 자동차 산업이에요. 메르세데스 벤츠, BMW, 아우디, 포르쉐, 그리고 폭스바겐까지 이들 브랜드는 독일의 황금 같은 자식이라 불릴 만큼 자부심의 상징이에요. 이 자동차들은 세계적으로도 뛰어난 품질이 대명사로 통하죠. 독일이 유럽의 자동차 수도라 불리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들은 단순히 자동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운전의 경험 자체를 예술처럼 만들어내요. 치밀하고 정교한 설계, 끊임없는 혁신은 독일차를 하나의 움직이는 예술 작품으로 완성시켜요. 자동차 산업은 독일 국내 총생산의 5% 이상을 차지하고 약 80만 명에게 직접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요. 이렇게 만들어진 자동차들은 150개국이 넘는 나라로 수출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독일에서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부유층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바로 택시로도 흔히 쓰인다는 점이에요. 베를린 공항에 도착하면 반짝이는 크림색 벤츠 E클래스 택시들이 줄지어 승객을 기다리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어요. 게다가 일부 도시에선 벤츠 차량이 쓰레기 수거용 차량으로도 활용된다고 해요. 이런 모습은 독일인들이 고급차를 자랑의 수단이 아닌 일상에서의 완벽함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들에게 럭셔리는 과시가 아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에요. 12. 중고 문화를 즐기는 삶의 방식. 독일에서는 중고 물건을 사는 것이 단순한 소비가 아니에요. 이제는 환경과 사회를 생각하는 현대적인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았어요. 사람들은 아끼는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책임있는 소비를 실천하고 있어요. 2022년 발표된 슈타티스타 조사에 따르면 독일인의 약 40%가 1년 안에 최소 한 번 이상 중고 옷을 구입한 경험이 있다고 해요. 특히 젊은 세대와 도시 중산층을 중심으로 이 수치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요. 베를린, 함부르크, 켈른 같은 대도시에는 중고 상점이나 벼룩시장, 그리고 빈트, 이베이 클라인한차이겐, 메엔플로마르크트 같은 중고거래 앱이 넘쳐나고 있어요. 하지만 독일인들이 중고품을 선호하는 이유는 단순히 저렴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물건 하나하나의 견고함, 고유한 매력, 그리고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질 좋은 중고 코트 하나는 몇 번 입고 버리는 저가 패션보다 훨씬 오래 입을 수 있고 가치도 높다고 믿어요. 또한 독일 사람들은 중고 물건을 나누는데도 아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거리에서는 종종 주 베센켄이라고 적힌 작은 나무 상자를 볼 수 있는데 이건 무료로 가져가세요라는 뜻이에요. 안에는 책, 옷, 생활용품이 담겨 있어서 누구나 필요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어요. 어떤 지역엔 공동서가도 있어요. 사람들이 다 읽은 책을 놓고 가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꺼내어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어요. 이처럼 중고 물건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독일 사람들의 철학과 공동체 정신이 담긴 삶의 한 방식이에요. 11. 독일식 주말 조용한 휴식의 미학. 미국의 주말은 흔히 파티 모드로 전환되는 시간이에요. 쇼핑하고 예식하고 뒷마당에서 바비큐를 굽고 동네 전체가 음악과 소음으로 들썩이곤 해요. 하지만 독일에서는 전혀 다른 주말 풍경이 펼쳐져요. 너무나 조용해서 처음엔 적막하게 느껴질 정도예요. 독일인들은 쉬는 날이라는 개념을 정말 소중히 여겨요. 일요일이 되면 대부분의 상점, 슈퍼마켓, 미용실, 심지어 약국까지 문을 닫아요. 몇몇 카페만이 조용히 문을 열 뿐이에요. 이것은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휴식의 날이기 때문이에요. 일요일에는 벽에 구멍을 뚫거나 음악을 크게 틀거나 시끄럽게 수리하는 것도 금지돼 있어요. 이웃에게 방해가 될 수 있는 행위는 모두 삼가야 해요. 그 대신 사람들은 북적이는 쇼핑몰 대신 숲길을 산책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산에 오르거나 공원에서 조용히 피크닉을 즐겨요. 일요일 아침 2시간 넘게 느긋하게 아침 식사를 즐기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어요. 빵과 치즈, 커피를 곁들인 프리슈티크는 그들에겐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여유로운 삶의 한 조각이에요. 또는 친구들과 아담한 카페에 모여 사과파이와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휴대폰은 잠시 내려놓은 채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곤 해요. 독일에선 주말에 일을 더 한다는 개념 자체가 거의 없어요. 상사조차도 근무의 시간에 직원에게 연락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주말은 철저히 개인과 가족, 그리고 진정한 휴식을 위한 성스러운 시간이에요. 일요일에 베를린 중심가를 걸어보면 확연히 느껴져요. 차량도 거의 없고 경적 소리도 들리지 않으며 소란스러운 음악도 없어요. 하루하루가 바쁘게 돌아가는 뉴욕 같은 도시와는 전혀 다른 고요함이 이곳의 일요일을 특별하게 만들어줘요. 10. 맥주, 독일의 영혼이 담긴 한 잔. 독일에서 맥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에요. 이 나라의 정체성과 깊이 연결된 상징이자 문화예요. 독일인들은 마치 이탈리아인들이 커피를 즐기듯 언제 어디서든 맥주를 마셔요. 점심시간 사무실에서, 주말 가족 모임에서, 참나무 그늘 아래 맥주 정원이나 열정적인 축구 경기장에서도 맥주는 항상 곁에 있어요.
1500개 이상의 양조장과 7000가지가 넘는 맥주 종류를 자랑하는 독일은 유럽의 맥주 왕국이라 불릴 만해요. 이 나라에는 1516년 제정된 순수법이라는 국가 법률도 있어요. 이 법에 따르면 맥주는 오직 물, 보리, 홉 3가지 재료로만 만들어져야 해요. 첨가물이나 인공색소는 허용되지 않아요. 독일인들은 맥주를 마시는 것을 넘어 진심으로 예우해요. 이들의 맥주 사랑을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매년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미넨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맥주 축제인 옥토버페스트를 방문해보세요. 매해 전 세계에서 600만 명 이상이 이 축제를 찾고 거대한 맥주 천막 안에서 잔을 부딪히고 노래하고 춤추며 독일 소시지를 함께 즐겨요. 한 천막에는 최대 1만 명이 들어갈 수 있고 불과 3주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무려 700만 리터 이상의 맥주가 소비돼요. 이는 올림픽 수영장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이에요. 재미있는 사실은 옥토버페스트에서는 작은 잔은 주문할 수 없고 오직 1리터짜리 큰 잔만 제공된다는 점이에요. 축제가 시작될 때 외쳐지는 말 오차프트 이스는 맥주통이 열렸다 는 뜻으로 본격적인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예요. 9. 독일의 대표 관광지. 유럽의 고전적인 아름다움과 독특한 문화, 자연을 함께 경험하고 싶다면 독일은 그야말로 이상적인 여행지예요. 먼저 베를린부터 시작해볼까요? 이곳에서는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 서서 평화와 통일의 상징을 마주할 수 있어요. 베를린 장벽에 남은 흔적을 따라 걷다 보면 냉전 시대의 긴장감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고요. 또 세계 각지의 유물을 간직한 박물관 섬, 그리고 투명한 유리돔을 통해 햇살이 회의장으로 쏟아지는 국회의 사당까지. 이곳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예요. 동화 속 풍경을 좋아한다면 로맨틱 가도를 따라 여행해보세요. 특히 로텐부르크 옵데어 타우버에서는 시간마저 멈춘 듯한 느낌을 받을 거예요. 자갈길, 다채로운 목조 주택, 중세풍 감시탑이 고스란히 남아 있거든요. 딩켈스빌도 빠질 수 없죠. 아기자기한 상점들과 조용한 분위기, 온전히 보존된 성벽까지 고유한 아름다움이 가득해요. 이 여정의 정점은 단연 피센이에요. 이곳은 고전 건축과 대자연이 어우러져 동화 같은 노이슈반슈타인 성으로 향하는 문이 되어줘요. 바이엘은 남부에 자리한 이 성은 그림 형제의 이야기에서 튀어나온 듯하고 디즈니의 상징적인 성에도 영감을 준 장소예요. 계절마다 색이 달라지는 산과 구름 사이에 우뚝 서 있는 그 모습은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워. 그리 멀지 않은 곳엔 알프스 산맥이 펼쳐져 있어요. 겨울엔 눈으로 덮이고 여름엔 푸른 초원이 이어지는 이곳은 하이킹, 스키, 혹은 단지 자연을 만끽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천국과 같은 장소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가봐야 할 곳이 있어요. 바로 라인강 계곡이에요. 유럽 한가운데에서 만나는 수채화 같은 풍경이에요. 강 양쪽엔 언덕 위의 고성들과 리데스하임 같은 아담한 마을들이 줄지어 있어요. 특히 이곳은 화이트 와인인 리슬링으로도 유명해요. 전설에 따르면 로렐라이 바위 위엔 아름다운 인어가 있었고 그녀의 슬픈 노래는 많은 뱃사람들을 매혹시켰다고 해요. 가을이면 안개 낀 포도밭 사이를 따라 라인강을 유람해보세요. 왜 이곳이 유럽에서 가장 낭만적인 길 중 하나로 불리는지 몸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8. 실내로 움직이는 사회. 독일인은 조용하고 겸손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들이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이유는 단순히 기술력이나 지성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 이면에는 신뢰와 사회적 규율이라는 더 깊은 가치가 있어요. 독일에선 아주 사소한 것들이 많은 걸 말해줘요. 일요일,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는 날에도 길가엔 무인 농산물 판매대가 있어요. 사람들은 필요한 물건을 고르고 정직하게 돈을 놓고 가요. 이런 모습은 이들이 얼마나 신뢰를 기반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줘요. 누군가 개인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그건 종종 근처 나뭇가지에 걸려 있어요. 주인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독일의 대중교통도 대부분 신뢰 시스템으로 운영돼요. 지하철이나 버스엔 개찰구나 장벽이 없어요. 대신 무작위로 이뤄지는 검표가 있고 무임승차가 적발되면 약 9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해요. 이건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개인의 책임을 일깨우는 방식이에요.
여행자들이 가장 놀라는 장면 중 하나는 심해에 아무도 없을 때조차 독일인은 빨간불에서는 절대 길을 건너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신호를 지키지 않는 것은 타인에게 나쁜 본보기를 남기는 일이라고 배워 그들은 모든 행동이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으며 살아가요. 이와 함께 독일인은 매우 솔직하기로도 유명해요. 돌려 말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솔직하게 해요. 웃고 싶지 않으면 웃지 않고 말하고 싶지 않으면 침묵해요. 이처럼 스스로를 자각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태도는 독일을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고 살기 좋은 나라 중 하나로 만들어줬어요. 7.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이혼 제도. 미국에서는 이혼 후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상대가 재혼하거나 경제적으로 자립하면 배우자 부양비 지급이 종료돼요. 하지만 독일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독일법에 따르면 이혼 후 한쪽 배우자요 보통은 아내가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는 경우, 특히 결혼 기간 동안 자녀 양육을 위해 커리어를 포기했거나 수입이 현저히 적은 경우라면 상대방 즉 소득이 더 높은 쪽이 계속해서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야 해요. 놀라운 건 이 제도는 전 배우자가 재혼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된다는 점이에요. 즉, 전처가 새로운 남자친구와 동거하더라도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부양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법은 관계 안에서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사람, 특히 가정을 위해 희생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남용을 막기 위해 조건도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지원을 받는 사람은 구직 활동을 하거나 직업 교육을 받는 등 경제적 자립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해요. 또는 현실적인 이유로 자립이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야 하죠. 이 제도를 처음 접하는 미국인이나 외국인 관광객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해요. 어떤 경우에는 결혼한 기간보다 이혼 후 재정적 의무가 더 오래 이어지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에요. 6. 독일의 빈병 환급 시스템. 독일에서 물, 탄산음료, 맥주 같은 음료를 살 때는 단순히 내용물 값만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병 하나당 약 120원에서 370원 정도의 보증금도 함께 지불해야 해요. 이것을 판트 제도라고 불러요. 독일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환경 친화적인 환급 시스템이에요. 음료를 다 마신 후엔 빈병을 가까운 슈퍼마켓 안에 설치된 자동 환급기에 넣기만 하면 돼요. 기계는 병을 인식하고 자동으로 꿀꺽 삼켜요. 그리고 나면 보증금이 적힌 영수증이 출력돼요. 이 영수증은 계산대에서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장 볼 때 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어요. 이 시스템은 플라스틱병, 유리병, 알루미늄 캔에 적용돼요. 다만 우유팩이나 주스팩 같은 종이 재질은 해당되지 않아요. 이런 구조 덕분에 독일에서는 길거리의 병이 함부로 버려지는 일이 거의 없어요. 사람들은 빈병을 주워 환급을 받기도 하고 누군가는 이를 소소한 수입원으로 삼기도 해요. 이처럼 환경보호는 물론 사회적 약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 잡았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독일의 병 환급률이 무려 97%에 이른다는 사실이에요. 5. 디지털보다 현금을 더 사랑하는 나라.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진 경제국임에도 불구하고 독일 사람들은 여전히 현금을 유난히 선호해요. 베를린 중심가의 식당, 빵집, 옷가게에 들어서도 누워 바찰롱. 현금만 받는다는 말을 듣는 건 흔한 일이에요. 금액이 수십만 원을 넘어도 카드 대신 지폐를 꺼내 드는 모습은 이곳에선 낯설지 않아요. 이런 현금 선호에는 그들만의 이유가 있어요. 독일인들은 프라이버시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카드나 모바일 결제로 소비 기록이 남는 걸 꺼려하죠. 현금을 사용하면 지출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고 기술 의존도 낮추며 경제적 독립성을 지킬 수 있다고 믿어요. 또한 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 때문에 소규모 사업자나 일부 은행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결제를 고집해요. 그래서 독일을 여행할 때는 반드시 현금을 챙기는 것이 좋아요. ATM은 많지만 독일인들은 필요한 만큼만 인출하고 철저하게 계획된 예산 안에서 소비해요. 이는 그들의 신중하고 절제된 생활 태도를 잘 보여줘요. 전 세계가 디지털로 빠르게 전환되는 시대에 독일은 여전히 전통적인 삶의 방식에 가치를 두고 있어요. 절제 있고 조용하지만 그래서 더 매력적인 나라예요.
4. 독일의 마법 같은 크리스마스 마켓. 독일인들이 크리스마스를 사랑하는 이유는 단지 종교적인 의미 때문만은 아니에요. 연말이 다가오면 도시 곳곳이 따뜻한 불빛과 함께 활기를 띠고 거리엔 마법 같은 분위기가 퍼져요. 11월 말부터는 각 도시 광장에서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리고 광장은 순식간에 겨울 동화 속 장면처럼 변해요. 노랗고 따뜻한 조명, 계피향 가득한 따뜻한 와인, 그리고 흘러나오는 고전 캐롤이 어우러진 풍경은 마치 동화책 속 장면 같아요. 드레스덴의 슈트리첼 마르크트나 니른베르크의 크리스트킨들 마르크트처럼 600년 이상의 전통을 지닌 마켓은 해마다 전 세계 여행자들이 꼭 찾는 명소예요.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보통 글리바인이라 불리는 따뜻한 포도주 한 잔으로 시작해요. 이어서 레브쿠엔이라는 진저브레드, 과일이 들어간 슈톨렌, 뜨겁게 구운 소시지 꼬치를 즐기며 마켓을 거닐어요. 수공예품 가득한 가판대에는 나무 인형, 향초, 도자기 장식품 등 크리스마스의 따스함이 담긴 선물들이 가득해요. 하나하나가 독일 특유의 정취를 전해줘요. 아이들은 아드벤트 캘린더를 보며 매일매일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요. 특히 12월 6일 성 니콜라우스의 날엔 밤새 문 앞에 놓아둔 신발 안에 작은 선물이 들어있어 아침부터 환호가 터져요. 독일의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이어져요. 이 시간 동안 가족들은 함께 모여 선물을 나누고 조용하고 따뜻한 시간을 보내요. 크리스마스 마켓은 단순한 쇼핑 공간이 아니에요. 고전적인 아름다움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만나는 곳이에요. 차가운 겨울 속에서도 마음을 녹여주는 독일의 연말 풍경이에요. 3. 독일 음식 투박하지만 깊고 생동감 넘치는 맛. 독일 요리는 프랑스처럼 섬세하지도 태국처럼 매콤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 대신 묵직하고 든든하며 추운 기후에 딱 맞는 영양 가득한 음식들이 많아요. 전통 식사는 고기, 감자, 빵, 맥주를 중심으로 구성돼요. 조리법은 단순하지만 그만큼 고향의 맛을 잘 담아내죠. 독일을 대표하는 음식 중 하나는 단연 소시지, 독일어로 부어스트예요. 이 나라에선 무려 1500종류 이상의 소시지가 생산돼요.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건 커리부어스트예요. 구운 혹은 튀긴 소시지를 조각내고 매콤한 커리 케첩 소스를 얹어 먹는 길거리 음식이에요. 특히 베를린에서는 어디서든 이 메뉴를 볼 수 있어요. 소시지 외에도 빼놓을 수 없는 요리는 슈바이낙세, 즉 독일식 족발이에요. 바이에른 지역의 별미로 소금, 후추, 마늘로 양념한 고기를 오랜 시간 천천히 구워내요. 속은 부드럽고 겉껍질은 바삭하게 완성돼요. 여기에 사우어크라우트라 불리는 절인 양배추와 감자 으깬 것을 곁들이면 맛의 균형이 완벽해져요. 이 메뉴는 독일 전통 맥주집에서도 흔히 볼 수 있어요. 고기 요리 외에도 브레첼, 즉 프레첼은 독일인이 무척 사랑하는 빵이에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하며 버터, 소시지, 치즈와 곁들여 즐겨요. 특히 이 빵은 굽기 전 반죽을 알칼리 용액에 담가 독특한 광택과 맛을 내요. 이 과정은 독일식 프레첼의 핵심이에요. 디저트로는 아펠슈트루델이 있어요. 얇고 바삭한 반죽 안에 달콤한 사과, 시나몬, 건포도를 채운 이 디저트는 원래 오스트리아에서 유래했지만 독일에서도 매우 사랑받고 있어요. 지금은 이곳의 식문화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독일 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맥주예요. 1516년 제정된 순수법을 통해 독일 맥주는 수세기 동안 물, 보리, 홉, 효모만을 사용해 만들어졌어요. 이 철저한 규칙이야말로 독일 맥주 특유의 순수하고 깊은 풍미를 지켜온 비결이에요. 현재 독일엔 1300개가 넘는 양조장과 5000종류 이상의 맥주가 있어요. 매년 미넨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맥주 축제 옥토버 페스트에는 수백만 명이 모여 맥주잔을 부딪히고 노래하며 열광적인 축제를 즐겨요. 이곳은 진정한 맥주의 천국이에요. 이 독일의 축제 신비롭고 찬란한 또 다른 세계. 독일을 떠올리면 대부분 사람들은 맥주와 소시지를 먼저 생각해요. 하지만 이 나라의 축제 문화는 훨씬 더 다채롭고 독특해요. 때로는 신비롭고 때로는 낯설 만큼 기묘하기도 해요.
만약 당신이 할로윈을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축제라고 생각했다면 발푸르기스의 밤을 아직 모를 거예요. 매년 4월 30일 하르츠 산맥, 특히 탈레라는 마을에선 수많은 사람들이 마녀, 유정, 고대의 정령으로 분장하고 모닥불 주위에 모여 밤새 축제를 즐겨요. 전설에 따르면 이날 밤 마녀들이 브로켄산으로 날아와 춤을 추고 주문을 외우며 폭풍을 불러온다고 해요. 지금의 발푸르기스 축제는 민속 신앙과 현대 파티 문화가 어우러진 행사로 음악과 맥주, 춤, 그리고 신비로운 테마 의식까지 포함돼 있어요. 만약 야생적이고 비밀스러운 독일을 체험해보고 싶다면 이 밤을 놓치지 마세요. 또 다른 대표적인 축제는 파스트나흐트예요. 2월이나 3월, 켈른, 디셀도르프, 심지어 바젤 등지에서 열리는 가장 활기찬 가면 축제예요. 독일식 카니발이라 불릴 만큼 지역색이 강하고 독창적인 분위기를 자랑해요. 특히 켈른에서는 바이버 파스트나흐트라는 날이 있어요. 이날은 여성들이 남성의 넥타이를 잘라내는 퍼포먼스를 통해 유쾌하게 남성 중심 권력을 뒤엎는 상징적인 의식을 펼쳐요. 재치있고 통쾌한 의미가 담겨 있죠. 아이들은 거리 행진 중 던져지는 사탕과 초콜릿을 줍느라 정신이 없어요. 파스트나흐트는 모든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간이에요. 누구나 자기답게, 다르게, 자유롭게 존재할 수 있어요. 축제다운 축제를 찾고 있다면 이만한 경험도 없을 거예요. 1. 독일의 생활비 의외로 합리적인 선택. 독일로 이주하거나 여행을 고민 중이라면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이곳의 생활비는 뉴욕보다 훨씬 낮은 편이에요. 뮌헨,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같은 대도시에서 원룸 아파트를 임대할 경우 월세는 약 100만 원에서 140만 원 정도예요. 예곽 지역으로 나가면 70만 원에서 100만 원, 기숙사나 쉐어하우스에선 45만 원에서 70만 원 선까지도 가능해요. 전기, 수도, 난방 등을 포함한 공과금은 월 9만 원에서 15만 원, 여기에 안정적인 인터넷 요금 약 3만 원이 더해져요. 전체적으로 보면 월 12만 원에서 18만 원이면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어요. 식비는 직접 요리를 한다면 월 22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저렴한 식당에서의 한 끼는 1만 5천 원에서 3만 원 수준이니 메뉴를 고르기 전엔 지갑을 한번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독일의 대중교통은 매우 잘 정비되어 있어요. 도시별로 차이는 있지만 월 정기권은 7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예요. 건강보험은 의무이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30세 미만은 12만 원에서 17만 원, 30세 이상은 25만 원에서 26만 원 정도예요. 이외에도 옷, 책, 여가, 운동 등에는 월 12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가 들어요. 물론 생활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독일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려면 월 125만 원에서 220만 원 정도면 충분해요. 이 정도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 그리고 훌륭한 맥주까지 즐길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지금 당장 독일에서의 새 삶을 시작하고 싶다면 숫자 한 번을 눌러주세요. 아직은 준비되지 않았다면 숫자 0번도 괜찮아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오늘 우리는 독일이라는 나라의 놀라운 15가지 사실을 함께 살펴봤어요. 현대적이면서도 고전적인, 전통을 지키면서도 열린, 잊을 수 없는 아름다움을 품은 나라였죠. 함께 여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세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계속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